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빠른 퇴근을 도와드리는 엑셀PT입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함수의 응용 1편에 대한 강의를 보시고 구독자께서 질문 주신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다양한 중첩 함수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답해드리기 위해서 중첩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첩 함수 사용에 대한 여러 방식을 구성하여 강의를 제작했으니까요. 꼭 익히셔서 10분 빠른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첩 함수에 대한 강의는 틈틈이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엑셀에서 사용하는 대표 중첩 함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if, index, vlookup, if error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표의 왼쪽에는 함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인수를 정리해 놨습니다. 인수 중에 붉은색은 다른 함수들로 중첩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건과 조건이 참일 때의 값, 조건이 거짓일 때의 값을 넣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함수들과 치환이 가능합니다.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범위, 행의 수, 열의 수를 넣는 함수인데 인수 중에서 행의 수와 열의 수는 숫자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숫자로 결과값이 나오는 함수들을 치환할 수 있습니다. vlookup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인수를 입력하는 함수인데요. 인수 중에 세 번째 인수인 범위 내에 열의 순번을 입력하는 인수는 결과값이 숫자로 나오는 함수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매치 함수와 컬럼스 함수가 있습니다. if error 함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오류로 나왔을 때 어떤 값을 표출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함수인데 값의 결과값을 넣는 인수와 값의 결과가 오류일 때의 값이 나오는 인수 모두를 다른 함수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중첩 함수의 개념은 논리 함수의 중첩은 결과값을 수용할 수 있는 함수와 중첩 사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연산함수의 중첩은 숫자로 입력 가능한 인수는 결과값이 숫자인 함수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연산함수와 논리함수를 함께 사용하는 중첩의 경우에는 각 인수의 결과값에 따라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려우니까 미드 함수를 기준으로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미드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텍스트를 추출할 셀을 지정하는 인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셀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건지를 지정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인수는 추출할 텍스트의 첫 번째 글자 순번을 나타내는 인수입니다. 글자 중에 몇 번째 글자부터 가지고 올 건지를 숫자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과값이 숫자로 나오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수는 추출할 텍스트의 글자 수를 몇 글자로 할 건지를 숫자로 입력을 하는 인수입니다.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 지정이 가능하고요. 연산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산함수를 포함하는 논리함수인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if를 입력하고 mid 함수를 입력한 다음에 대상 셀의 값이 5보다 클 때 어떤 결과값을 나타낼 건지 5보다 작을 때는 어떤 값을 나타낼 건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mid 함수와 컬럼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mid 함수는 앞에서 알아봤으니까 컬럼스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컬럼스 함수는 열의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컬럼스를 넣고 셀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열 번호를 알려줘요. 근데 열 번호가 지금 C열인데 1번으로 나왔죠. 그 이유는 내가 지정한 셀의 첫 번째가 1번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옆에다 붙여 넣었더니 똑같이 1로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정한 셀의 첫 번째가 1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컬럼스 함수는 범위로도 지정이 가능해요.
범위를 이렇게 늘려주면 3이 나오죠. 3개의 열이 선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약간 개조를 할게요. 첫 번째 값은 절대참조로 바꿔주고요. 두 번째 값은 C6으로 다시 대체를 할 건데 이 부분에서 행고정을 시켜줄게요. 옆으로 쭉 당기면 1, 2, 3 내가 선택한 열의 번호가 이 부분에서 몇 번째인지를 알려주게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응용해서 생년, 월, 일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미드 함수로 어떤 특정 부분을 추출을 해낼 때 텍스트를 지정한 다음에 몇 번째 글자부터 가져올 건가를 지정을 하죠. 생년은 첫 번째 글자부터이니까 숫자 1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글자를 가져와야 생년이잖아요. 그래서 2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생년 12년이 나오네요. 그럼 이걸 복사를 해서 보통은 붙여넣은 다음에 3으로 바꿔서 월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또 복사해서 이걸 5로 바꿔서 1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1, 2, 3, 4, 5, 6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우리는 만드는데 이게 주민등록번호일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3칸밖에 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추출할 어떤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특수하게 동일한 규칙을 갖고 있다면 함수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미드 함수의 두 번째 인수 부분에 컬럼스 함수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컬럼스 함수에서 다시 이 부분은 1로 나오면 맞는데 두 번째 인수가 3인데 컬럼스에선 2로 나왔어요. 1이 더 크죠? 그리고 1 부분에서는 두 번째 인수가 5로 나왔는데 컬럼스 함수는 3으로 나왔어요. 2가 더 크죠? 그러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2가 늘어나는 형식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럼스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곱하기 2를 해준 다음에 빼기 1을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1, 3, 5로 변경이 되었죠. 그러면 두 번째 인수를 컬럼스 함수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럼스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 셀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콜론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넣었던 셀 주소가 복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F4키를 한번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주고 두 번째는 F4키를 두 번 눌러서 행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주고 엔터를 누르면 아까와 결과값은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곱하기 2를 해주고 마이너스 1을 넣어줄게요. 그래도 결과값은 같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줄게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1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오죠. 두 글자씩 추출을 해내는 규칙을 함수로 바꿔줬더니 조금 더 편리하게 변경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mid와 find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find 함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글자가 해당 셀에서 몇 번째 글자인지를 추출을 해주는 함수예요. 이렇게 규칙이 없는 정보 내에서 어떤 특정 글자를 추출하기 조금 편리하겠죠. 정보에서 성별을 추출을 하래요. 정보 내용을 보니까 컴퓨터 대학교 여자 김별별, 남자 홍씨대학교 장뭐뭐, 윤뭐뭐 세모세모 기업 여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없는 상태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 봐야 돼요. 성별을 보면 남자, 여자로 끝나기 때문에 뒷글자가 자로 끝나요. 그러면 자가 몇 번째 있는 글자인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find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내가 찾을 텍스트가 어떤 건지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찾을 글자는 자죠. 자를 입력해주고
within text 어디에서 찾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셀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자라는 글자가 9번째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번째에 자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맞게 구한 것 같아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자가 몇 번째 글자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미드 함수와 조합을 해서 성별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미드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 텍스트는 여긴데 스타트 넘버는 왼쪽 셀에서 빼기 1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는 9번째지만 여자는 여자부터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출한 부분에서 빼기 1을 해줘야 여자부터 가지고 오겠죠. 그런 다음에 두 글자를 가지고 올 거니까 2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랬더니 여자라고 가지고 왔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주면 여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단계를 거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find 함수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find 함수로 하고 아까와 똑같이 자라는 글자를 찾을 건데 요 셀에서 찾을 거다 라고 해주고 괄호를 닫은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아까와 같은 값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정보가 들어가 있는 셀에서 성별만 추출을 해냈죠. 그래서 이 단계 부분이 없어져도 우리는 성별을 추출할 수가 있었죠. 세 번째로 알아볼 중첩 함수는 substitute 함수와 len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목표는 정보의 마지막 띄어쓰기를 원 표시로 바꾸래요. 정보를 보니까 해물 파스타 2만원, 콰트로 치즈 피자 18,000원, 치즈 스틱 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컨트롤 H를 눌러서 찾기 바꾸기 창을 연 다음에 왠지 띄어쓰기를 이런 식으로 원 표시로 바꿔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6개 항목이 바뀌었는데 띄어쓰기 부분에 모두 원 표시가 들어갔어요. 잘못됐죠? 숫자 앞에만 원 표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정보를 변경을 해줄게요. 먼저 substitute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는 셀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콤마를 누르고 따옴표 안에다 원래 텍스트를 넣어주는데 띄어쓰기죠. 띄어쓰기를 넣고 쌍따옴표를 닫아준 다음에 다시 콤마를 넣고 new 텍스트 어떤 텍스트로 바꿀 건지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쌍따옴표를 열어준 다음에 이렇게 원 표시를 넣어주고 쌍따옴표를 닫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아까 바꾸기를 했던 것과 똑같이 돼요. 다시 함수로 돌아가서 네 번째 인수를 넣어줄 건데 네 번째 인수는 몇 번째 올드 텍스트 그러니까 몇 번째 띄어쓰기를 바꿀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물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띄어쓰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만 변경이 됐죠. 근데 이거를 쭉 드래그를 해봤더니 이상하게 들어갔죠. 치즈 스틱에는 두 번째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원 표시가 나타나지 않았고 콰트로 치즈 피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띄어쓰기가 피자 앞에 있기 때문에 가격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이 정보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원래 정보에서 띄어쓰기를 완전히 없앨 거예요. 이 원표시도 지우고 뒤에 네 번째 인수도 없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모두 없어진 상태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채워보면 띄어쓰기가 없어진 상태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띄어쓰기를 찾아야 돼요. 규칙을 보니까 숫자 앞에 띄어쓰기가 있죠. 마지막 띄어쓰기를
원 표시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띄어쓰기를 찾는 공식은 len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len 함수는 글자의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len 함수를 입력을 해준 다음에 텍스트를 클릭을 해주면 글자가 몇 글자인지를 알려줘요. 그러면 원래 글자 수에서 변경을 한 정보의 글자 수를 빼주면 마지막 띄어쓰기의 위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보의 글자를 넣어줄게요. 그랬더니 마지막 띄어쓰기가 두 번째라고 나왔어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첫 번째는 마지막 띄어쓰기가 두 번째이고 두 번째 정보에서는 마지막 띄어쓰기가 세 번째라고 나오죠. 그리고 치즈스틱에서는 마지막 띄어쓰기가 1번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substitute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텍스트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old 텍스트 띄어쓰기죠. 그 다음에 new 텍스트 원 표시죠. 쌍따옴표를 닫아주고 마지막 인수를 넣을 건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ubstitute 함수의 마지막 인수는 old 텍스트가 몇 번째 있는 글자를 new 텍스트로 바꿀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띄어쓰기를 우리는 구해냈으니까 마지막 띄어쓰기를 지정해주고 엔터를 넣어주면 해물 파스타 2만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중첩 함수를 알아보는 거니까 마지막 띄어쓰기 이 부분을 중첩 함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len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 똑같이 정보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빼기 len 함수를 다시 입력하고 새롭게 만든 정보를 클릭해 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겠죠.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숫자 앞에 있는 띄어쓰기만 원 표시로 변경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중첩 함수를 사용할 때는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규칙을 한번 알아보고 그 규칙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함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해당 인수에 그 함수를 입력을 하면 돼요. 텍스트 관련 예제를 통해서 중첩 함수를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논리 함수에 관련된 예제로 논리 함수에 대한 중첩 함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